이번 시간에는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현재 화면에는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서비스를 임플리먼트한 마이 서비스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서비스의 추상 클래스인 do stuff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XML에 빈을 만든다고 하면 빈 태그 쓰시고 아이디는 마이 서비스 요게 이제 빈의 이름을 설정하신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속성에다가 패키지명 뭐뭐.app01. 하시고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빈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위해서 제가 밑에 테스트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스프링에는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들이 몇 개 있는데 요 XML로 설정한 파일을 읽어와서 관리를 해주는 컨테이너는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셔서 요 설정 파일에 클래스 패스를 넣어주시면 이 설정 파일에 있는 빈을 관리하는 컨테이너 객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객체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형으로 받았고요. ctx.getBin 한다는 얘기는 그 빈을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한테 빈을 얻어오는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요 타입의 빈이 와서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 서비스 우리 만들어 놨으니까 잘 와서 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 서비스 .do stuff 요거 메소드 호출하시면 요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 서비스는 서비스 타입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서비스 타입으로 겟빈 하셔도 요 마이 서비스 빈이 와서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때도 마이 서비스 구현이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코드는 컨테이너를 이제 종료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자바 기반으로 빈을 만드는 걸 볼게요. 이렇게 클래스 선언 위에 configuration이라는 어노테이션 붙여주면 얘가 자바 기반의 설정 클래스가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빈을 어떻게 만드냐면 빈 어노테이션 사용하셔서 그냥 우리 메소드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면 되는데 요 메소드 명이 빈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빈을 new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을 리턴형에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my service라는 빈을 만든 거죠. 이 자바 기반의 설정은 annotation configure application context라는 스프링의 컨테이너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 configuration이 붙어 있는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빈들의 일생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타입으로 받아서 겟빈 하시면 마이 서비스 타입으로 써놨기 때문에 여기 이 객체가 와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실행하시면 마이 서비스 구현 이렇게 찍힐 거예요. 밑에도 XML일 때랑 똑같아요. 마이 서비스는 서비스 타입이어서 요때도 당연히 실행이 잘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마이 서비스 그 다음에 유어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설정 파일인 app config 클래스에 마이 서비스 타입의 빈을 만들었고 유어 서비스 타입의 빈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서비스 타입으로 겟빈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빈에다가 프라이머리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유어 서비스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에는 유어 서비스 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ervice.toStuff 하면 유어 서비스 구현 요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기반으로 설정하실 때 좀 더 설정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실 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세분화하는 방법을 보면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디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내 설정 클래스에다가 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면 요 app config에 마이 서비스 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를 얻게 되면 마이 서비스의 두 스토프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아닌 일반 클래스에도 이렇게 빈 어너테이션 사용하셔서 빈을 선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 configuration이라는 어너테이션 밑에 import라는 어너테이션을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적게 되면 요 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겟빈 하시게 되면 요번에는 유어 서비스의 두 스토프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설정을 하시게 되는 데이터 소스하고 레파지토리에 관련돼서 볼 건데요. 이쪽 먼저 보시면 지금 현재 app config는 configuration이 붙어 있는 설정 클래스예요. 보통 빈을 만들 때는 그냥 new 해서 클래스 이름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요거를 설정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드라이버는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요 URL 패턴을 해석해서 알아서 적절하게 드라이버를 세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RL만 잘 써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라이브러리에 그 해당 드라이버 클래스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 빈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빈 만드실 때 지금 마이 레파지토리에는 데이터 소스를 매개 변수로 하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new 레파지토리 하시고 데이터 소스 메소드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시면 요 빈이 와서 붙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가 세팅이 될 거고, 마이 레파지토리 타입의 빈이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테이너한테 getBin my repository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my repository의 두 스토프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커넥션에 관련된 정보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레파지토리는 이렇게 설정 파일에서 직접적으로 빈을 만들지 않고 레파지토리 클래스 위에 레파지토리 어너테이션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configuration 요 어너테이션 밑에다가 component scan이라는 어너테이션 쓰시고 베이스 패키지 요 레파지토리가 있는 패키지 이렇게 써주시면 마이 레파지토리 빈이 만들어질 텐데, 마이 레파지토리에는 현재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요 하나밖에 없는 생성자로 빈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 소스에 관련돼서 요 빈이 가서 붙어서 오토 와이어드 돼서 요게 실행되면서 이 값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getBin 해서 확인해 보시면 잘 설정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때 다 XML 기반으로 다 뭐 자바 기반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짬뽕해서 설정할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때 먼저 XML을 주축으로 하는 걸 볼게요. 제가 더 세분화를 위해서 이렇게 JDBC property라는 파일을 하나 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property placeholder라는 태그로 로케이션에 요 property class path 써주시면 이 설정 값들을 읽어오고, 그래서 그 값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 빈을 만든다고 할 때 URL property 값을 이렇게 달러 중괄호 하시고 요 부분 jdbc.url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지금 jdbc 오라클 어쩌고 저쩌고 x2까지 요 값이 요 밸류에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jdbc.username 이렇게 해주시면 abcd가 밸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1, 2, 3, 4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소스 빈은 내가 XML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너테이션 config는 configuration, auto wired 이런 어너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p config라는 자바 기반의 설정에서 데이터 소스 필드 선언에서 오토 와이어드 해주면 요 빈이 여기 가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와서 붙은 데이터 소스 빈을 가지고 또 마이 레파지토리 빈을 생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app config를 지금 여기다가 빈 선언해 놨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얘를 더하기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둘이 합쳐진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XML을 읽어온 컨테이너에서 마이 레파지토리의 빈을 달라고 했어요. 예, 두 스터프 메소드가 잘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금방은 XML을 주축으로 봤다라면 요번에는 자바 기반의 설정을 주축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퍼티 설정 값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퍼티 값을 읽어오는 XML을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된 XML, 요 XML 설정을 자바로 끌고 오려면 이렇게 configuration annotation 밑에 input resource라는 annotation 쓰시고 해당 XML의 클래스 패스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value annotation 사용하셔서 이렇게 달러 중괄호 jdbc.url 이렇게 써주시면 jdbc 오라클부터 요 xe 까지의 값이 url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에는 요 세 가지의 값을 넣어서 만드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소스 빈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빈 만드실 때 이렇게 지금 요 메소드 호출하는 형식으로 또 이렇게 넣으시면 요 빈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엮여서 마이 레파지토리 타입의 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인포트 리소스 어노테이션 써서 요 XML하고 자바하고 엮었고, 그 다음에 이 XML에서 property placeholder라는 태그로 요 파일을 엮은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요번에는 자바 기반을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app config라는 설정 클래스로 컨테이너한테 줬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한테 my repository 빈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 실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 곳이라도 설정이 잘못됐거나 경로를 잘못 작성하셨으면 아마 여기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구경 한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